뱃사공. 네, 변함없이 찾아온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매번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런 공약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어떤 시사 부분일까요? 뱃사공이 끌고 가는 네 가지 있는 뉴스 코너에서 네. 동접자 수가 네. 이를테면 한 500명을 넘었다. 네. 그럼 정말 뱃사공 복장을 하고 그 뉴스킹에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그렇죠. 왕관 쓰듯이요. 아침 뉴스킹이 1000명 넘으면 왕관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500명 넘으면 이우영 시사 뱃사공이 조선시대 뱃사공 복장을 하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마로 된 이런 그렇죠. 한복을 입고. 뭔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이슈앤피플 잊지 마시고요. 김우성, 이우영, YTN 라디오 이런 답변도 같이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제 재유행한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요. 네, 어제 0시 기준에는 이제 확진자가 12,693명이었는데요. 네. 오늘 0시 기준 37,360명, 약 4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가 네. 나왔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사실 이제 주말 진단 검수 수가 줄어들면서 월요일엔 줄어들었다가 화요일에 급증하는 그렇죠.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패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2배씩 뛴다라고 해서 더블링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윤석열 정부의 이제 과학 방역을 뒷받침할 전문가 회의체죠.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7시 30분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름철에 이제 재유행에 대비해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의료 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BA5 네. 변이 확산으로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어떤 유행이 오더라도 국민이 안전한 대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이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예방주사 맞아야 되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4차 접종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지난 8일 백신 4차 접종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곧 범위 확대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네. 애초에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중증이나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발표가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 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YTN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다른 매체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죠. 실내 마스크 의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격리 의무나 이런 여러 가지도 유지될 가능성 크겠네요. 네, 격리 의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 제한은 가능한 방역 조치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결과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변이 이게 BA1 이 조상이고 또 그 밑에서 BA2, BA3 지금 BA5, BA5까지 나왔습니다. BA5가 지금 전 세계 확산 이끌고 있는 거죠. 네, BA5가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 이제 급증을 이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우세종이 됐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스크립 연구소의 에릭 토폴 교수가 우리가 본 바이러스 중 최악의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BA2의 또 다른 하위 변인 BA2.75가 지난달 인도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네. 지금 10여 개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이 변이는 이전 변이들과 좀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너무 다르다는 의미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 이름을 따서 켄타로우스라는 별칭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야누스가 아니었군요. 네. 자, 이게 정말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변이가 생긴다라는 건 기존의 방역을 뚫고 들어온다 이 말인데 이 와중에 지금 코로나 격리자 혹은 감염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지원금들 축소한다고 이게 사실 정부가 지금 긴축 재정 발표하면서 포함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모든 대상자에게 정액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소득 하위 절반만 출연해서 선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당초에 지난 4월 말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할 때부터 예고됐던 조치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시행 시점이 재유행 시기와
딱 맞물리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거리두기 해제 이후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방역 경각심이 더 해이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격리하라 해서 쉬게 되면 그동안 나 못 받는 수입 어떻게 하죠라는 게 사실은 유급 휴가비가 있었는데 이 대상도 줄어드는 거죠. 네, 유급 휴가비 역시나 줄어드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 중인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루 4만 5천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종사자 수 역시 이것도 역시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범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대책도 마련돼야겠지만 또 개인이 손 씻기라든지 방역 수칙 좀 잘 지켜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아프신 분들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확진자가 좀 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 그 이후로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는데 정확한 사실이 뭔가요? 네, 어제였죠. 이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이 오전 공지를 통해서 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출입기자 사이에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접촉을 좀 줄이라는 취지. 그건 뭐 옳은 조치고 합당한데요. 이게 또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거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과 만나잖아. 코로나 확산 때문에라고 하면 좀 공포감이 들 수도 있고 과학적인가 이런 비판들도 야당 사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은 결국은 지금 안전 차원에서 이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고 오늘은 또 재개된 것 같아요. 네, 오늘자로 이제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메시지 리스크 관리가 아니냐라는 거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 도어 스태핑에서 나온 실언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전용기 의원은 일일 일실언 논란에 핑계대고 도망치는 대통령, 국민들이 우스워 보이나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나. 대통령도 갑자기 하던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 이런 오해와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죠, 국민들은.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재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7에서 8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좀 네. 원거리로 도어 스태핑을 한 건데요. 오늘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기자분들이나 대통령의 목소리가 좀 떨어져 큽니다.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이 내일도 도어 스태핑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거야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 칩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방역 관련 대책도 내일 이제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되고 발표된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베이비 스텝. 사실 0.25% 단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말하는 건데 빅스텝이면 0.5% 올릴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역대급 고물가 그리고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13일이죠. 내일로 예정된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올리는 빅스텝 인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과감한 인상 조치가 경기 침체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진 않은데요. 네.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은 빅스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빅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의 흐름을 좀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 때문인데 정부는 또 재정 지출을 하지 않고 긴축 재정을 한다. 좀 시중에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3연속 인상 조치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금통위가 4월에 이어서 직전 회의인 5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두 번 연속 인상 결정을 했는데요. 빅스텝 또한 단행된 적 없는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자,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 이유를 가장 크게 잡았네요. 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작년 동월 대비 6%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6% 상승폭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해는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올라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물가 상황이 한동안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와 연관된 사람들이 물가 오르니까 월급 올려주시고 물가 오르니까 임대료 올려주시고 물가 오르니까 무엇 올려주시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속도를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이렇게 돈의 가치를 무겁게 해서 좀 끌어모은다라는 거긴 한데 해외 상황도 있고 그죠? 좀 네. 걱정입니다.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상황과 비교해서도 외화 유출이나 외환에 관련된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해는 지난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0.25%포인트씩 5차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5월에 빅스텝을 했고 지난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으면서 0.75를 올린 거죠. 네, 금리 상단이 연 1.75%로 우리나라와 같아졌죠. 네. 또 연준이 이번 달 말에도 고물가 진화를 초점을 맞추고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달러에 빠져나가는 우려 이런 것들도 걱정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빚을 내서 대출이 있습니다. 이자 부담도 커질 네.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도로교통법 개정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우회전은 무조건 일시정지이거나 뭐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굉장히 늦게 뒷차들로부터 빵빵 경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변화 뭐죠? 네.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일시정지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멈춰야 편합니다. 된다. 네, 그게 좀 쉽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 다음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또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저분이 길을 건너야지 안 건데 심지어 어떤 분은 손으로 차 번쳐 지나가라고 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지금 지키려고 하지만 좀 아직 낯설지만 보행자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니까 좀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위반하면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군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시정지 의무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종종 있죠. 네네. 여기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위반하시면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많습니다.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한번 멈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배사공이 몰고 다니는 뉴스 배는 멈추지 않고 네. 늘 정해진 시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YTN 라디오 사랑해달라는 의미로 또 이슈앤피플 사랑해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릴 텐데요. 유료 문자입니다. 유료 50원에 샵 0945번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퀴즈는 여러분이 듣고 계신 YTN 라디오가 위치한 곳은 어디일까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1번 서울 마포구 상암동, 2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3번 서울 양천구 목동. 이 세 군데 다 방송사가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자, 상암동, 여의도동, 목동, YTN 라디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힌트 하나 주시고 가시죠. 강호동은 아닙니다. 많이 혼나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